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 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국인 정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원주 아는 척 55회 2부, 그러니까 55회 1부에서는 또 신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55회 1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부에서도 원주시의 1년 계획을 알아볼 수 있는 저희가 코너를 또 준비를 했죠. 오랜만에 그렇죠. 무실동은 지금 코너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무실동에 왔습니다. 다시. 그러니까요. 근데 뭐 사실 다시 안 돌아오면 어쩌나 했는데 왔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뭐 다른 코너에서도 항상 무실동 소식은 또 발빠르게 전해드렸던 것 같아서 사실 네, 이게 무실동은 지금이 항상 반복됐던 것 같긴 하지만 네, 저희가 그렇죠. 요 코너로 보자면은 무실동은 지금이 좀 오랜만에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는 코너죠. 맞아요. 네. 그 지난번에 그 했던 게 참 까마득합니다. 그 원강수 시장님 뭐 좀 이제 거의 매드무비처럼 여러 소식들 함께 1층 집무실 이전하시고 뭐 이런 소식 전해드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벌써 한 2달 정도 지났네요. 그것도. 네. 저희가 이게 매주 또 콘텐츠가 업로드 되다 보니까 이게 한 우지 말씀하셨던 대로 한 2달 정도 쌓이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인 것만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어서 그러면은 2023년 네, 첫 무실동은 지금 코너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원주 정치 1번지에선 어떤 일들이? 본격 로컬 시사평론 무실동은 지금. 저희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 예정인가요? 네, 뭐 예고해드린 대로 올해 이제 원주시의 살림살이를 좀 알아보는 시간. 이 살림살이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역시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은 살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국인 씨도 가계부를 쓰시지 않습니까? 가계부를 써야 하는데 말이죠. 세출 세입 다 기록 안 하십니까? 근데 요즘에는 네. 어플이 그런 걸 다 해주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다 그걸 뭐 수기로 쓰거나 아니면은 뭐 그걸 일일이 기입을 해야 됐어요. 이 가게 어플이 있더라도. 근데 요즘에는 그렇죠. 뭐 연동 동의만 해놓으면 뭐 계좌이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카드 사용도 그렇고 그게 다 하나로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달에 얼마 썼다, 어디에 많이 썼다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확인은 하죠 한 번씩. 이번 달에 좀 많이 썼네.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약간 이런 걸 확인해 보고는 있습니다. 저도. 저는 그 어플에서 살짝 정리하는 것조차 귀찮아서 지금 한 달 밀려 있는데 그조차도 귀찮아서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어쨌든 네. 이 가계부란 게 참 쉽지 않다. 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살림을 보려면 이 가계부 예산이 어떻게 이 세입 세출이 이루어지는지 보면 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떻게 돈을 쓰느냐를 이제 살펴보는 시작은 이제 올해 2023년 원주시 예산을 한번 프리뷰해 보는 시간 무실동을 지금에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예산이 어떤 계획이 세워졌냐를 보면은 그냥 올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원주시에서 특히 그리고 그렇죠. 원주시청에서 또 어떤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올해 원주시 예산 아주 큰 틀에서 살펴 들어가면은 전체는 예산은 이제 1조 5,870억 3천만 원입니다. 네. 이게 추경까지 하면 이제 2조 넘어서는 거니까 원주시가 그렇겠죠? 강원도에서 가장 큰 편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보다 518억 원, 그러니까 한 3.38% 정도 늘어난 액수인데요. 이 시의회는 이제 이 원주시가 제출한 본 예산안에서 시청 민원 주차장 개선비를 2억 5천만 원 삭감한 4억 5천만 원으로 이제 편성한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안 의결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저희 원주통신에서였나요? 한번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참 뭐 이렇게 거의 원한 그대로 통과하는 게
원래 매번 그러는 거냐. 국회에서 막 요 예산 하나하나들을 되게 크게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하나를 그렇죠. 줄이고 늘리고 이런 것들이 네. 스무스하게 넘어갔습니다. 큰 그거 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이 시의원들도 뭐 좀 아쉬움이 있긴 있나 봐요. 우리 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병규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타이트하게 책정된 상태여서 증액 권한이 없다 보니 예결위 활동에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많은 편이라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말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애초부터 예산을 굉장히 이제 조정하기 좀 이게 까다롭게 짜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늘리고 줄이고 이러기가. 네네네. 그래서 거의 원한 그대로 됐고, 네. 그래서 어쨌든 원광수 시정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얻게 됐다. 이제 드디어 본인이 그렇죠. 원하는 대로 이제 네. 예산을 짰으니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뭐 물론 추경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이 설계부터 본인이 한 거는 이제 이번 연도가 처음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 3년간 사실 원주시 예산 변동을 보면은 거의 한 7% 많으면 막 13%대의 이 증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가파른 사실 증가세가 있었는데 올해 3.38%라는 거는 굉장히 어쨌든 많이 줄였다는 약간, 거죠. 네. 억제를 했다. 허리띠 졸라 맸다. 네. 네, 긴축 재정 기조를 원광수 시장이 어쨌든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요 예산안들을 어느 정도까지 살펴보나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처럼 다 막 회의록 보고 막 이러는 건가요? 네. 예, 뭐 근데 사실 이 예산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큰 틀에서 한번 주목할 지점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자. 저희가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보듯이 상임위별로, 예결위별로 이렇게 세세히 들여다보면 좋긴 할 텐데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연말 연초 시간 관계상 그렇게까지 또 디테일하게 그렇죠. 준비하지 못한 측면이 솔직하게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어쨌든 뭔가 좀 이렇게 너무 자세히 들어가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네. 이게 뭐가 몇 억, 묘가 몇 억, 뭐가 몇 그렇죠. 억 이러면 이게 또 저희가 막 일목요연하게 영상으로 보더라도 그게 막 표로 막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는 이상은 그게 그냥 그렇죠. 이게 흘러 들어가거든요, 넘어가거든요, 그냥. 맞아요. 이게 연초부터 숫자 너무 많이 들려드리면은 피곤합니다. 이거. 네, 맞아요. 네, 돈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이제 핵심 포인트를 좀 꼽아서 속성으로 좀 이렇게 샤샤샥 좀 훑어보는 그런 식으로 오늘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원래 그렇게 들어야 요 정도의 큰 흐름을 가져가고 있구나. 요 정도에 딱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올해 원주시 예산에 주목할 지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크게 한 8개를 꼽아왔어요, 제가. 금방 갑니다. 금방 가는데. 크게라는 말과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원주시가 이제 예산을 편성한 보도자료를 뿌리잖아요. 그 보도자료에 나름 이렇게 수식어들을 붙여왔어요. 어떤 이제 분야별로, 기능별로.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수식어를 그대로 한번 따와서 하나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6개 정도는 거기서 따온 거예요. 네. 맞아요. 작년에도 저희가 원주하는 척에서 예산안을 한번 간단하게 조금 전해드렸을 때도 그때도 막 뭐 국가대표 관광도시 뭐 이런 그런 수식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딱 그가 이거 누가 짜시는지 이게 매번 계속 고민을 하시나 봐요, 매년. 대단하십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어느 정도는 막 이렇게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흐름은 비슷해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창작의 고통. 네. 올해의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는 재미도 느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먼저 첫 번째는 기업하기 좋은 경제 도시입니다. 이야, 역시 또 강조되는군요, 여기서. 네, 근데 뭐 이거는 약간 좀 뭐 마일드하게 갔어요. 약간 심플하게 그래도 막 요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하기 좋은 경제 도시에는 총 562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우리 원광수 시정 자나깨나 경제를 강조하고 계시죠. 뭐 정례 브리핑이 됐든 신년사가 됐든 뭐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원광수 시정 그답게 예산에도 이 경제 중심 도시로 나아가려는 좀 포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유치과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작년에 이제 56억 원 정도였는데요.
올해 이제 96억 원 정도가 이제 늘어난 오. 153억 원 편성이 됐습니다. 뭐 조금 더 과장하자면 한 3배 정도 늘었네요. 네. 그렇죠. 거의 3배 뛰었다. 그러니까요. 힘이 실렸는데요. 그리고 이게 예산 자체가 뭐 좀 타이트하게 짜여진 거를 감안하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조금 늘어난. 그렇죠. 이 원강수 시즌에 어떻게 보면 의중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가장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사업은 이제 수도권에서 원주로 이전해 오는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약 96억 원 정도가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와 이제 발맞춰서 다른 시도 수도권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이제 원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도 48억 원을 이제 지원하는 이제 사업. 그러니까 이게 한 기업을 준다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 액수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신규 편성됐다 두 가지 사업이 이 핵심 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약간 어쨌든 수도권과 나머지 대비하면은 큰 차이가 나긴 하네요. 네. 그렇죠. 역시 이게- 이 수도권 예. 중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게 수도권에서 빼와야 좀 좋다 이게 아니고 경북에서도 이제 오고 뭐 충북에서도 오고 이러겠지만 어쨌든 수도권에서 오면 좀 더 인센티브를 주지 않나 뭐 모르겠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사업 액수 자체를 한 기업에 얼마를 주는지 그게 차등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사업 액수는 어쨌든 이렇게 거의 그렇죠. 한 네네. 두 배 네. 차이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이제 원주 내에서 첨단 산업을 이제 육성하려는 야. 그런 야심도 이번 예산에 담겨 있는데 사실 원주가 뭐 반도체를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잖아요. 원가수 네네. 뭐 삼성 공장을 이제 유치하겠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좀 첨단 산업도 육성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로 드론이 요즘 화제 아닙니까 사실. 맞아요. 전국적으로도. 네네. 이게 뭐 이북에서도 날라오고 뭐 우리도 그러니까요. 보내니 마느니 난리 아닙니까? 근데 뭐 이곳 저곳에서 뭐 취미로도 날리고 뭐 이게 이러다- 원주가 흐름을 잘 탄 건가? 모르겠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이 드론 산업이 그래도 원주에서 하나 두 개씩은 계속 이 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뭐 드론 네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교육장이 맞아요. 원주에 있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통... 제가 그 상지대 다닐 때도 저희 학교 작은 운동장이 갑자기 드론 시험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느 날부터 뭐가 이렇게 막 드론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축구하던 곳이었는데 아니, 뭐 그런 아니 이 뭐야 흐름이었나? 어디서 날라온 거야? 뭐 군사 뭐야? 그런 깜짝 놀란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흐름이 이어졌다는 거군요. 네네. 근데 이걸 말씀처럼. 조금 더 네. 진짜 산업으로서 이제 육성하려는 곳들. 그렇죠. 요번에 이제 이 사업에 편성된 거는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돼서 이게 이제 한 96억 원 정도, 11호는 이제 한 48억 원 정도가 신규 편성됐습니다. 특수 목적이라 그러면 어떤 좀 드론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사실 뭐 저도 이게 뭐 이렇게 드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약간 좀 이게 중대형 드론인데 거기 뭐가 이게 좀 특수한 업무를 좀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저쪽에 저 위편에 보내는 것도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국가 기밀입니다. 잘 모르겠어. 어쨌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특수하게 좀 다양한 용도로 어쨌든 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뭐 영상 찍고 이런 드론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네. 뭐 여기에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 농업에서도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농업에서 활용되는 드론 그 자격증을 따는 그 사업을 지원해주고 뭐 그 자격증을 따는 것들을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항상 강조하는 뭐 아마존에서 뭐 이게 상용화되면은 배달을 다 드론이 해준다. 뭐 이런 것도 아마 이런 데 다 그렇죠. 포함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네. 뭐 그렇게까지 가나요, 원주? 그러면 너무 신기할 것 같은데. 야. 아무튼 요 사업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비와 매칭이 돼서 이룰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불온 일반 산업단지 이게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불온 일반 산업단지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국내 최초로 중대형급 유무인 드론 시험 평가 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업의 핵심은 그러니까 국내에 없나 봐요. 이 중대형급 이 드론 시험 평가 센터는. 그래서 이 센터는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핵심 부품 개발이라든지 야. 인증 절차 등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이 센터에서 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원주시는 이 센터를 발판으로 해서 이 일대의 일종의 드론 클러스터까지 이제 만들겠다. 드론의 메카로 이제 키우겠다. 클러스터. 그런 야심찬 계획을 또. 네. 반도체에 이어서 드론도 클러스터. 그렇죠. 네. 그러려면은 이 불온 일반 산업단지에 좀 드론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뭐 난리가 났습니다. 불온 IC를 먼저 하느니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니까요.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든 해결을 보겠다는 거군요. 원광수시청은 그거와 발맞춰서 이 드론 이 산업 생태계도 이 불온 쪽에다가 조성하겠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 센터를 이제 구축하겠다. 네, 여기 너무 길어. 네. 일단 이름이 깁니다. 이 첨단 산업들은 왠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길어요. 일단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니, 너무 어려워요. 일단 융합 디지털 융합을 하고 근데 그걸 음. 또 자동차 부품인데 그걸 또 혁신해야 돼. 그렇죠. 있어 보입니다. 근데 뭔가 항상 이쪽 계열은 뭔가 있어 보여요. 항상. 그러니까요. 뜯어 보면은 이게 50억이에요. 50억 예산. 네, 그래서 12가 이제 절반이 25억 이게 신규 편성이 된 건데요. 요것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국비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이게 이제 미래 자동차에 필요한 기술과 부품을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그런 뭐 약간 산학협력센터 느낌이랄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한라대가 이제 원주에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한라대 산학협력단 그리고 강원 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해서 아마 이게 뭐 한라대 캠퍼스 쪽인가 아무튼 뭐 거기 어디 조성이 돼가지고 예, 혁신지원센터 굴러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미래 자동차 뭐 테슬라일까요? 뭐 그런 느낌? 그런 부품? 네. 이런 걸 약간 좀 만들어보는 그런 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그 안 그래도 한라대 그 이제 만도 쪽과 연계해서 이런 자동차 부품 아니면 자동차 정비 이런 쪽에 계속 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과에서 더 이런 혁신 지원 센터를 통해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실험들, 뭐 실습들, 그 다음에 다양한 개발들 이런 것들로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더 나아간다면은 이게 결국에 또 드론과도 연계되는 지점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런 산업들이. 네. 나중에 뭐 또 드론처럼 날아가는 자동차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또 여기서 비슷하게 바로 다 부품 쓰이죠. 여기서 이제 출발이다. 그럼요. 네. 네, 꿈꿔보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가칭입니다. 원주 미래산업진흥원을 또 설립하는 예산이 또 반영이 됐습니다. 요거는 당장 설립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아마 이제 타당성 뭔가 이렇게 용역 검토인 것 같아요. 설립에 대한 이런 걸 연구하는 이게 1억 한 2천만 원 정도가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요거는 또 뭐 하는 거냐? 요거는 이제 친환경 자율주행차 부품 산업이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ICT라고 우리 부른 거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렇죠. 이게 뭐 산업, 사물 인터넷, 뭐 아무튼 그렇죠. 네, 요런 네. 이제 신성장 산업에 관련된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센터다, 진흥원이다. 이게 강원도에는 주로 이제 춘천이나 강릉 쪽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원주에 있는 어떤 기업이나 이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춘천이나 강릉까지 가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려면. 이게 불편하다. 그래서 춘천에는 한 기업이 300개 정도가 있는데 원주에는 이 인프라가 좀 열악한 탓인지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 관련. 좀 차이가 그러니까 많이 나는 편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진흥원을 좀 설립해서 원주에도 좀 이런 기업 인프라를 좀 만들어서 기업을 좀 많이 좀 육성하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삼겠다라는 게 이 사업의 지금 목표인 거죠. 그리고 이게 원주가 계속 지금 성장하고 계속 그동안 조금 집중했었던 헬스케어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네. 지금 뭐 앞서 설명해 주셨던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 디지털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 센터 이쪽 한 파트와 근데 그게 또 따로따로 계속 간다면은 원주가 이중으로 계속 에너지가 드는 거잖아요. 에너지든 예산이든 그렇죠.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요 미래산업진흥원이라는 하나의 우산이 또 이제 생기면은 그 안에서 미래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요 두 가지들의 그동안 해왔던 것과 또 이제 앞으로 또 해나갈 것들이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좀 이 센터가 진흥원이 설립된다라는 거는 반기를 만한 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비슷한 맥락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지원 센터가 또 건립이 된다. 그럼요. 디지털 헬스케어 네. 산업도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춰 나가야 됩니다. 네, 친환경입니다. 이게 아마 뭐 환경부 지원을 받았나? 뭐 그래가지고 뭐 더 이게 국비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산 반영된 건 10억 8천만 원 정도. 아마 이 건립 자체는 더 많이 예산이 되겠지만 이제 올해 반영된 건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기업 입주 공간, 뭐 헬스케어 산업 관련된 그리고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지털 오픈랩 뭐 뭔가 이렇게 연구실인데 뭔가 오픈되는 건가? 아무튼 그러게요. 네, 그리고 뭐 기업 지원 시설, 뭐 홍보 체험관 등이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업 도시에 있는 의료기기 종합 지원센터에 들어서고요. 2025년 상반기에 준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연장선상이죠. 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이제 육성이 되고 있으니까 원주에서 네네네. 그걸 돕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아 근데 약간 요 내용만 보면은 이게 정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어떤 탄소 중립을 발맞춘 그런 뭐 산업 전환의 느낌보다는 이 약간 느낌이 좀 약간 쎄합니다. 약간 아 그런가요? 네. 그냥 약간 이거 다 막 이게 대담한 전환이라기보다는 그냥 뭐랄까요. 이 불편한 동행 같은 느낌의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지? 뭐 그린워싱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어쨌든. 사업의 세부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오픈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렇죠. 측면에서 이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지원센터로서 좀 말 그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네. 하여간 원주는 건강 도시입니다. 그럼요. 이런 헬스케어 중요합니다.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네, 그런 걸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 저 태장동 캠프롱 쪽에 말이죠. 또 이제 하나 이제 또 반길만한 소식이 있었던 게 이제 우리 과학관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을 또 유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요게 이제 계속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에 있어서 지금 내년도 이제 올해 예산으로 지금 한 30억 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됐고요. 11호는 지금 한 21억 원 정도가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국비도 125억 원이 지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아마 뭐 이제 예정대로 계속 건립이 될 것 같고 아마 올해 3월쯤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정대로 아마 뭐 건립이 되지 않을까, 문제 없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캠프롱은 좀 한번 예전에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부지는. 근데 또 과학관이 건립된 이후에는 저희가 또 갔을 때는 그냥 거기가 많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냥 그 부지에서 조금 행사를 했던 거라서 막 크게 바뀌진 않았었기 때문에 또 그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또 보는 것도 좀 하나의 묘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얼른 좀 중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엄청 많이 짓잖아요. 뭐 미술관도 짓고, 그러니까요. 뭐 체육시설도 짓고, 뭐 별거 다 짓는다고 하니까 한번 다 완성됐을 때 가보면은 저희 또 특집 방송, 좋죠.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그런 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립과학 전문과학관 건립도 이제 순항하고 있다. 뭐 맨 처음에는 캠프롱 관련해서 뭐 토지 조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 난항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그렇죠. 다 잘 해결됐나 보네요. 지금 보니까 뭐 한 50% 정도는 정화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페이스로 하면은 뭐 할 수 있나 봐요. 그렇군요. 네, 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원광수 시장이 자나깨나 또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반도체. 오늘 기사로는 저 삼성이 영업 손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서 지금 반도체도 곧 적자할지 모르다 뭐 이런 국제 정세, 국내외 정세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원주는 반도체의 진심이다. 지금. 그럼요. 이 순간에 약간 위기일 그렇죠. 잠시 그냥 이렇게 바람 스쳐 지나가는 클래스는 영원하죠. 그럼요. 어쨌든 그 반도체의 어떤 야심찬 꿈의 이제 첫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국 반도체 교육원 설립 이게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 200억 원이 확보가 됐어요. 이게 우리 시 예산에 뭐 이렇게 편성된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시 예산도 앞으로 이제 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은 기계부터 산다고 해요. 기계부터 일단 사고 반도체 관련 이제
나중에 이제 새로 이제 부지를 선정해서 조성하는 식으로 일단은 아마 저 의료기기 센터인가 그쪽에 일단 입주하는 식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그러 다음에 이제 진짜 이 교육원 건물을 이제 짓는 식으로 간다. 어쨌든 첫 발은 뗐다. 우리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그 연대한 계획의 어떤 첫 시작 테이프를 끄는 셈이 됐죠. 야, 근데 이거 국비 받았다고 그냥 국비 확보됐다고 사업 그냥 바로 가도 되는 겁니까? 이 편견 없이 네. 네. 이것도 국비 가넷이 받기 전에 이거 뭐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네, 이 국비가 확보됐다고 그냥 사업하면 안 됩니다. 네, 국비 내려줬다고 네. 사업 그냥 바로 하면 이 시 재정이 부담이 얼마나 큰데. 거의 뭐 야당 의원 같으신다 오늘은. 아니요. 이게 다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말씀 아니십니까? 미러링을 하시는. 오늘 재밌습니다. 네. 네. 어쨌든 국비는 확보됐다. 네, 200억이. 그렇죠. 큰 돈을 확보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 또 지역 기업들도 있고 또 소상공인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또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이 됐습니다. 지역 기업 육성 지원에 이제 24억이 편성됐다. 뭐 세부적으로 사실 어떤 사업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지만은 뭐 이 원주가 또 이제 요새 말이 나오는 게 향토 기업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다. 뭔가 유치에만 힘을 쏟고, 너무 밖으로만 눈을 돌린다. 우리 저기 여름에 우리 선풍기를 책임져줬던 우리 한일 전기도 지금 세종시로 떠나고 있죠. 그러니까요. 저 문박 쪽에 있는 어떤 공장들도 뭔가 이렇게 확장을 할 때 원주에서 확장을 안 하고 뭐 딴 데로 간다든지 횡성이나 이런 쪽으로 뭐 이런 소식들도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토 기업을 좀 챙겨줘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있긴 한데 이게 그 사업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지역 기업 육성 지원 뭐 이런 사업, 지역 기업에 대한 어쨌든 사업도 좀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일단 올해는 24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7억 원 편성. 이거는 아마 뭐 소상공인분들 뭐 금리 지원이라든지 그 이자 내는 거 뭐 이런 사업일 텐데 이 인기가 많은 사업인데 아마 좀 부족한 면도 있어요. 7억 원이면 예결위에서도 아마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소상공인을 더 팍팍 지원해 주려면 더 늘려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역의 소상공인분들이 또 살아나야 지역 경제가 정말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대기업 유치가 그렇게 뭐 그냥 합시다 이래서 바로 추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뭐 유치를 하더라도 그때까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 원주시 경제를 책임져 줄 그 기반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지원을 또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저 원주 댄싱 공연장 쪽에서 우리 GTI라고 엄청 큰 또 뭔가 이 박람회 무역 박람회 하지 않았습니까? 국제. 그렇죠. 네. 네. 그게 아주 마음에 들었나 봐요, 원주시가. 이번에 원주시 자체적으로 원주 국제 박람회를 올해 열겠다. 그래요? 네, 이거 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강원도에서 그 행사하는 그거 말고 따로 원주에서 국제박람회를 한다는 거군요. 새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강원도경제진흥원이 이제 위탁 운영을 받아서 진행하는 걸 텐데 아마 이거를 뭐 이제 뭐 도비 매칭을 받든 이렇게 해서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시 자체만으로도 하겠다. 지금 2억 5천만 원 편성하긴 했거든요. 아마 원주 기업들이 이제 좀 수출길이 GTI를 통해서 많이 열리기도 했었었나 봐요. 근데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안 되긴 했지만 그래서 올해는 좀 이런 원주 국제 박람회를 좀 자체적으로 열어서 지역 기업들의 어떤 수출 활로를 좀 열어보겠다. 이런 또 포부가 담겨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꽤 실제로 좀 그 효능이 있었나 봐요. 왜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저희 선인 씨가 요 GTI 기간 때 그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이 통역 관련해서. 또 고급 인력이시죠. 그러니까요. 참 그 유학 갔다 온 게 이렇게 쏠쏠하게 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의외로 되게 많은 곳에서 그 실제 그 원주 의료기기 관련해서 미팅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국제박람회를 연 게 원주시 입장에서도 좀 여러 가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자체적으로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올해 또 처음 하는 거니까 또 잘해야 될 텐데 말이죠. 뭐 그러니까요. 강원도 경제진흥원 또 베테랑 분들이시니까 또 잘 뭐 또 준비해 주시지 않을까. 네네. 네. 또 이게 열릴 때 되면 저희가 또 소식 한번 전해드리죠. 네. 또. 네. 또 선인 씨가 이때까지 지금은 또 실업급여를 타면서 취업을 네.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네 아니 뭐 물론 불펜투스인가요? 이게 뭐 계속 몸 풀고 계신가요? 등판만을 기다리는. 그때 또 소식을 전해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좋습니다. 네. 다음 네 그런 예산 또 어떤 항목인가요? 네. 이제 고용 촉진 사업도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이거 뭐냐면은 올해 이제 고용 촉진 사업은 거의 30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54억 2천만 원 정도만 지금 편성이 됐는데 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냐 보니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등 이런 사업들이 뭐였냐면은 주로 이제 정부 국비를 받아서 이제 했던 사업들인데 그게 이제 단서가 뭐냐면 한 번 받은 사람은 이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년 동안 이걸 받았다. 그럼 다음에 신청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미 받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자들이 이제 많아서 신규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일단 배정을 안 한 사업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이제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했던 사업들인데 우리 또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우리 정권이 바뀌어서 약간 지난 정부와는 좀 다른 사업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계실 때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이 거의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없어져서 삭감이 됐다는 건데 글쎄요. 근데 꽤 유용한 정책들도 그쵸.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도 약간 무더기로 다 지금 정부 시책에 따라서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저는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고용 촉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게요. 이거는 진짜 생각보다 더 많이 삭감됐네요. 네. 거의 300억 그렇죠. 규모면은 저희도 이런 고용 촉진 지원 사업들을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저희 또 기업 경영이 또 그러니까요. 우려되시는군요. 뭐 대표님이 또 네. 잘 해주시겠죠. 좀 믿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 사업을 열심히 또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돈을 더 열심히 벌거나. 네. 그렇죠. 뭐 어쨌든 뭐 화이팅 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원주사랑 상품권. 네, 이것도 지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요건 이제 예산 36억 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제 인센티브 이제 할인율이 원래 10% 정도였죠. 요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11호만 하면은 6%예요. 그러니까 6%는 일단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을 처음에 냈을 때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 국가가 지원해 줄 게 아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반은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의 절반은. 그렇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됐는데 이게 당장 본 예산에 포함이 안 됐고 아마 원주시가 올해 한 중순쯤에 추경을 해가지고 그때 아마 국비 반영을 해서 아마 이게 10%까지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8%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건 아직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요거보단 좀 늘어날 거다. 어쨌든 원주사랑 상품권에 대한 예산도 올해 이렇게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도 6%라도 유지된 게 다행이긴 하죠. 네, 아예 그렇죠. 삭감됐으면 원주사랑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큰 메리트가 있거나 의미가 있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더 한순간에 진짜 이 지역화폐가 거의 그 없어질 위기에 놓였었는데 그래도 6%는 유지돼서 그래도 네 뭐 보면은 구매했을 때 그걸 또 쓸 수 있는 곳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이 곳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번 연도에도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원주사랑 상품권 이용하시지 않을까. 근데 10% 이게 늘어나는 체감과 줄어드는 체감이 좀 크긴 하니까. 맞아요. 이게 늘려주다가 또 줄이면은 그러니까요. 박탈감이 크거든요. 네. 그래도 4%면 꽤 큰데. 그러니까 보통 이게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이 한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네, 뭐 얼마 조금 계속 변해가지고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뭐 한 100만 원이었다가 그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80만 원, 50만 원 줄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한 건 30만 원까지 줄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월 30만 원 정도. 네, 월 30만 원 한도라면은 네, 근데 그게 원래 그러면은 10%면은 3만 원이 할인이 됐었는데 네, 근데 그거 해도 하더라도 4%면은 12,000원이면 그래도 뭐 밥 한 번 먹을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보전이 좀 되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근데 이게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 강원도의 뭐 인제인가요? 거기는 아무래도 인구가 적고 그래서 그런지 10%를 12로 분비로 전액 보전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과감하게 우리 국비 상관없이 우린 유지한다. 야봐 원주에도 이거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되나 봐요. 네. 근데 뭐 긴급 재난지원금 이런 거 할 바에야 모르겠어. 아무튼 뭐 의지만 있으면 못할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네. 원주시 그러니까 뭐 일단은 6% 유지. 보니까 6% 유지에 36억 원이 든 거면은 그렇게까지 막 엄청 난 규모의 예산이 투여되는 건 아니라서 네.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됩니다. 1억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기업하기 좋은 여기까지 경제 도시 예산들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항목들은 어떤 분야인가요? 네, 다음은 시민 만족 문화관광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네, 네. 여기에는 이제 1,796억 원이 이제 쓰인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원주시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이제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이제 올해 핵심 사업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동부순환로의 잔여 구간을 이제 연결하겠다. 이 101억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네네. 이 동부순환로가 뭐냐?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원주 IC에서 혁신도시로 바로 연결되는 외곽순환도로망이거든요. 네네. 이게 원래 이제 2006년에 사업에 착수했는데 8km 구간만 지금 단계별 개통이 돼 있고 옛 중앙선 철도 구간과 터널 구간은 지금 개설이 안 돼 있다. 한 이게 1.98km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년 정도 이제 방치가 돼 있어서 이 연결이 돼야 이 도로가 진짜 제대로 쓰이는 건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반쪽짜리 지금 도로가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올해 드디어 10년 만에 10년 수건을 풀고 연결하겠다.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게 구간으로 보면은 번제 소류지부터 백호 정사까지인데요. 요렇게 들으니까 어디지 정확하게 모르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여기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외곽순환도로가 그 원주 IC 나와서 지금은 저쪽 소초 쪽으로 더 가서 외곽순환도로를 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요게 그 원주 IC에서 바로 넘어오는 도로와 이제 연결해서 바로 더 올 수 있게끔 혁신도시로 올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터널을 뚫어야 되거든요, 이 구간이. 네, 그래서 이런 걸 올해는 하겠다. 그래서 올해 하면은 2027년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네. 몇 살이야 그럼 내가? 그날이 오겠죠. 오래 걸립니다 이게. 2027년이면 슈어가 벌써 거의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1년 전인데요. 이 도로를 한번 기념으로 한번 달려. 원주 아는 척도 기념으로 한번 동부순환로 완전 개통 기념. 완전 개통 방송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도 뭐 저도 그 본가가 태장동이라서 저희는 딱 그 관설동이라서 항상 이 도로를 좀 많이 이용하는데 딱 그 부분이 가장 아쉽긴 했었거든요. 그 도로를 타면은 쭉 가긴 하는데 바로 원주 IC를 타기가 좀 애매한. 그래서 거기에서 외곽순환도에서 나오면은 흥업 쪽 그 흥양리 그쪽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태장동을 들어가기가 또 조금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좀 약간 그 라인이 좀 애매했는데 요게 막 개통되면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요게 이제 연결되면은 말씀처럼 이제 뭐 이 혁신도시라든지 이제 동남부 광역 교통망 접근성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량도 이제 분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이점이 있을 것 같다. 또 이 순환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여기 못지않게 또 수건이었던 것이 이제 국도 대체 우회 도로 흥업 지정 구간.
요거를 이제 연결하기 위한 또 작업에 들어갑니다. 올해는 이제 연구 용역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이제 검토해보는 국비 1억 원이 확보가 됐고요. 시비도 8천만 원을 이제 투입하게 됩니다. 이 국도 대체 우회 도로는 뭐냐? 이제 1999년에 이제 국토교통부 사업을 받아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공사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흥업 소초 동부 구간 26.6km 구간은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있어요. 문제는 서쪽입니다. 지금 흥업 지정 소초로 이어지는 서부 구간 15.4km가 지금 개통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게 외곽을 다 둘러서 이렇게 갈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지금 동쪽만 지금 뚫려 있고 서쪽은 안 뚫리니까 이게 순환이 안 됩니다. 이러면은 그죠? 반원이 돼 버렸습니다. 반원.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15.4km 구간이 지금 20년째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아주 지금 초유의 지금 일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잔여 구간 중에서 결국 문제는 경제성이거든요. 그나마 경제성이 괜찮다고 하는 5.23km 구간을 먼저 연결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 먼저 지금 연구 용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올해는. 그래서 이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고, 사실 더 큰 목표는 여기 자체를 이제 아예 그 국비 사업,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뭐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지원 사업,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게 이제 올해 목표긴 한데, 어쨌든 거기 포함되려면 타당성이 있다는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한 이제 연구 용역을 하는 셈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올해는. 그래서 만약에 해당 구간이 개통되면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를 잇는 교통망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도로 지도를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도로가 이 도로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주로 이용한다는 도로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흥업에서 그 소초까지 연결돼 있는 그 도로 있잖아요. 네. 그 20몇 킬로 그 도로가 이 도로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부순환로는 어떤 도로를 얘기하는 건지 더 미지수네요. 네. 그럼 동부순환로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 원주 시민들에게도 잊혀진 어딜 순환하고 있는 거지 이 도로는. 하여간 왜냐면 해야 우리도 알 텐데. 이 코스를 보니까 딱 여기가 거기 같은데 싶긴 해가지고, 네, 저희가 이용하는 도로 같아가지고 어쨌든 뭐 순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둘 다 빨리 좀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또, 어쨌든 요 두 개의 수건 사업의 좀 해결의 단초가 올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관광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이제 뭐 간현 관광지 개발 사업, 뭐 소금산 그랜드밸리, 이거는 뭐 이제 작년에 원광수 원주 시장이 전임 시정 사업이고 인수위에서도 재검토를 분류하긴 했지만 그대로 진행하겠다 했죠. 올해도 뭐 사업 예산이 진행돼서 뭐 케이블카라든지 예정대로 이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도 멋있는 우리 반곡 파빌리온스, 뭐야 어떻게 읽어야 돼? 반곡 파빌리온 스퀘어. 네. 파빌리온 스퀘어. 네. 요걸 이제 조성하겠다. 70억 원. 네. 아니 뭘 이렇게 그냥, 그래도 우리 말이 있는데 다 뭐 파빌리온 스퀘어, 이게 도대체 무슨 어려워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한마디로 이 옛 반곡역 여기를 좀 살려서 좀 이게 철도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신개념 감성 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신개념 감성 테마파크는 무슨 감성일까 궁금하긴 뭐 하지만, 이렇게 철도 체험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는 건가 봅니다. 만들어지면 알겠죠. 이름처럼 아주 멋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가 반곡역 원래 있던 그 부지 근처에 아마 조성이 되겠죠. 그렇죠. 반곡역 일대에 그걸 활용해서 다 조성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70억 원 들어간다. 또 관광 사업의 일환이죠. 관광객들도 좀 오고 원주 시민들도 보러 가고. 다행이네요. 그래도 반곡역이 원래 벚꽃이 예쁘기로 유명했는데 그래도 맞아요. 그게 계속 유지되면서 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고, 네, 또 도로 도로는 계속 또 도로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여기도 주민분들이 많이 필요하셨나 본데, 대원가스 충전소와 강릉 원주대 사이에 이제 도로를 개설하는 거에 30억 원 투입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첨단 교통체계 ITS를 구축하는데 이제 30억 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뭔가 교통체계를 첨단으로 관리하는 그런 느낌이죠. 이름 그대로. 네, 뭐 전문가분들이 잘 하실 거라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청, 우리 주차하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항상 시청 갈 때마다 주차하는데만 30분 걸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요거를 이제 증설하겠다. 그래서 이제 19억 원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 올랐을 때는 민원 이제 사실 주차장 개선비 또 있었는데 7억 원 올라갔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것만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2억 5천만 원. 그래서 민원 주차장 개선비는 4억 5천만 원 편성됐고 그거를 이제 통합해서 이 시청사 주차장 증설은 19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다. 그렇게 야, 근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차장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보통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요 정도 예산이 투여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보통 주차장에 들어가는 예산을 생각하면 한 8천만 원에서 1억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한 면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면에. 그러면 약간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를 같이 고려하면은 19배 늘어나는 건데. 뭐 그렇지는 않고 네. 이게 이미 있는 아마 시청사 주차장을 좀 더 광폭으로 늘리기도 하고 노선을 그리고 아마 그 옆에 있는 공원 부지를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하는 거라 아마 매입비가 적다 보니 네네. 아마 면수는 이거 다른 주차장보다는 아마 많이 늘어날 텐데 어쨌든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나 19대면 지금 막 그냥 분빌 때 약간 네. 그 이중 주차하고 그런 정도로 다 해결되는 부분일 텐데. 아니야. 이게 뭐 한 70년인가 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완전 조성이 아니라 증설입니다. 증설. 잘 보셔야 되는 게 조성이 아니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 있는 거를 더욱더 이렇게 늘리는 그런 느낌이다. 면수를.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화체육 쪽으로 넘어오면 일단은 저기 체육 쪽 우리 원주 테니스인들의 또 수건 사업이죠. 원주 테니스장 기능 보강에 50억 원. 네. 크게 편성됐다. 아니 아까 저기 뭐였지 기업 살리고 원주 사람 상품권은 36억 원. 아니, 테니스 중요합니다. 야, 테니스 뭐 호카이 도입되나요? 원주 테니스장에. 그런 거 달아야죠. 동호인들도 그런 거 해야죠. 아니 근데 물론 그렇습니다만. 네. 아니 근데 이게 여담이긴 합니다만 우리 저 춘천에 있는 우리 또 그 녀석 우리 정우 씨. 인스타 스토리 보니까 뭐 테니스 치더만요 요새. 그러니까요. 이 녀석 여기 원주 기능 보강 됐으니 원주 그러니까. 와서 치라고. 네. 맞아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50억.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원주시에서 뭔가 이제 전국 대회를 좀 유치할 수도 있는 테니스 관련 그런 효과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하고도 이제 좀 관련 있는 것이 쭉쭉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문화도시 조성에 30억 원. 네, 요거는 뭐 매년 계속 이제 이런 편성되는 예산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와 콜라보를 진행했었던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요 예산은 이제 12억 5천만 원으로 사실상 동결됐습니다. 네. 그럼요. 잘 하잖아. 근데 잘 하더만 그 예산으로도. 그러니까. 더 말아. 아니 뭐 굳이 올해도 잘해봐 이런 게 아니지. 그렇죠. 이게 뭐 안 없앤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어쨌든 편성은 그대로 돼줬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네네. 저희 뭐 워낙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 요거는 이제 작년보다 이제 한 8천만 원, 한 9천만 원 가까이 삭감된 한 1,900만 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간 유지비 정도만 지금 남겨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계속 논란이 되겠죠 앞으로도. 네네. 네. 뭐 그거는 저희 호회를 또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나올 저희 원주 한쪽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원주 행복 버스킹이라는 또 예산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8천만 원. 요 사업은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하는 이제 민주당의 김지연 의원이 사실 줄기차게 이제 제안을 했던 사업이죠. 뮤지션 출신이시니까 요건 이제 공연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원주시도 이제 드디어 그걸 본따서 이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 20개 팀 정도를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는 뭐 수변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공연을 여는 그런 거라 해서 좀 원주의 이런 지역 뮤지션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좀 기대가 돼서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 시민분들에게는 이런 주요 시설이나 아니면 거리에서 이런 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점에서 또 의미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원광수 시장님이 그런 거리에서 예술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예술가들도 이렇게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거리에 많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시기도 하셔서 그런 뭐
흐름들이 반영이 된 사업이 아닐까. 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행복 버스킹에서는 지금은 주로 공연자를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들이 뭐 만약에 뭐 길에서 뭐 라이브 드로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거나 아니면 뭐 약간 뭐 잭슨 폴록처럼 이렇게 액션 드로잉도 해보고요. 네. 행위예술처럼. 그리고 아니면 뭐 그런 길에서 보면은 뭐 해외 유명 관광지들 보면은 약간 분장을 하시고 그 퍼포먼스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동상처럼 이렇게 서 있거나 그런 예술가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또 불란서 파리 얘기이신가요 혹시? 아유, 꼭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또 이런 행복 버스킹 사업이 꼭 공연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예술 분야로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예술이 좀 거리 곳곳에서 좀 펼쳐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예산안 두 번째 또 항목은 이런 문화 그리고 교통 또 관광 이런 분야 쪽에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세 번째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네. 네, 세 번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 야 여기서 이 문구가 나온다고요? SDGs의 핵심 슬로건이었는데 SDGs 시정이다 이것이. 이게 예산이 이제 원주시 예산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6,246억 원. 그러니까요. 요거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에서 하는 이제 국비 사업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복지 사업들 뭐 이렇게 지원 정책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네. 당연히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보면은 딱 보면 이제 처음이 나온 게 그겁니다. 육아 기본 수당 513억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강원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매칭돼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육아 기본 수당 뭐 국인 씨 잘 아시겠지만 일단 올해는 이제 만 1세부터 3세까지 50만 원 그리고 만 4세부터 5세까지 3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이제 육아 기본 수당이죠. 맞습니다. 매달이 네. 크리스마스 같이 감사히 네. 25일마다 25일에 입금돼 나오군요. 네. 매달이 크리스마스예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부모급여 이른바 육아수당으로 불리는 이게 174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0개월부터 11개월까지 네, 이제 바로 이제 태어나면 이게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새롭게 좀 시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만 1세 미만의 부모에게 그러니까 그동안 그 전에 주어졌던 육아 수당을 조금 더 확대 지급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육아 기본 수당이 그 기존에 지급됐던 게 그 대신 이제 육아 기본 수당은 만 1세부터로 바뀌고 그 대신 그 전에 있는 그 만 1세까지의 1년 동안은 부모 급여로 이렇게 대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요게 한 70만 원 정도인가 그렇지 않나요? 뭐 언뜻 보기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는 육아를 하지 않아서. 확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확대되는데 근데 이게 원래 강원도는 그 강원도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시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꽤 많은 금액이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매달 이 정도의 그 수당이 나오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기도는 그냥 일시금으로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로만 지급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나오는 지자체도 있고 이래가지고 강원도가 그래도 이런 수당에서는 좀 꽤 나오는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게 국가 전체로 확대되면서 부모 급여가 1년 동안은 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고 그 대신 그 다음부터는 지자체마다 좀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동 수당이 또 있죠. 이거는 만 6세부터 7세까지 10만 원을 주는 179억 원 예산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진태 도지사 공약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만 8세까지 뭐 이렇게 지급하겠다. 만 10세까지인가요? 뭐 아무튼 이게 육아 기본 수당을 쭉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 일환으로 계속 이제 나이가 점진적으로 확대돼 가는 건데 올해는 아마 이제 만 7세까지로 확대됐다. 그 기존에는 만 6세까지였는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된 거고요. 계속 올라가면은 그냥 기본 수당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우리? 전 국민 다 받을 노령연금하고 나중에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서로 점점 만나는 거죠. 네,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러다가 지금 뭐
또 근데 뭐 보면은 국민연금은 또 뭐 70세로 또 늘린다 그러고 받는 모르겠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원광수 시정이 역점을 두고 있는 아이 돌봄 지원에 63억 원이 편성됐는데 요거는 뭐 사실 다양한 이제 올해는 기관이나 센터 이런 것도 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63억 말고 또 다른 예산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올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관이라든지 다 함께 돌봄 센터라든지 아동 돌봄 원스톱 통합 지원 센터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같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뭐 아이 키우기 좋은 원주시를 만들겠다. 이 원광수 시정은 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이 네네. 기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도. 네. 그 외에는 또 이제 뭐 연금 관련 기초연금 142억 원, 장애인 연금 97억 원 이 예산이 포함이 됐고요. 또 그다음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48억 원. 그러니까 복지 예산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지원 예산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예산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맞아요.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그리고 것 또 같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여기선 막 신규 사업이 생기기도 좀 힘들고 그 대신 해왔던 걸 줄이기도 좀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으로 잡힐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아 그렇죠. 아 그리고 사실 그 원광수 시장의 또 아주 공약 중에 하나가 또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 뭡니까 청소년 꿈드림 지원 사업인가? 그 초등학생들한테 월 10만 원씩 네, 주는. 교육비. 네. 네. 그거는 예산 한 200억인가 넘게 들잖아요, 그게.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아마 올해 정부 부처와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편성을 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 같은데 잘 된다면은 아무튼 뭐 그런 예산들을 그나마 아마 좀 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지 않을까 원주시가 좀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올해는 일단은 아마 포함이 안 된 것 같고요. 아, 네. 그러네요. 아무튼 뭐 네네. 그런 걸 뭐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네. 그런 부분은 또 아마 그래서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걸 굉장히 좀 강조하셨던 그 교육 공약 중에 또 하나인데 실제 예산에는 맞아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네. 저도 말씀해 주시니까 좀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근데 여전히 재원 확보 수단이 지금 그쵸. 뭐 네. 예결위 회의 보니까 쉽지 않아 보이던데 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너무 많은 예산이 또 그러니까 그냥 10만 원 준다 요 정도로 간단한 게 아니라 그걸 전체로 생각해 보면은 아동 수당도 만 6세 7세까지 10만 원 지급하는데 179억이 들어가는 이 이제 큰 금액으로 그렇죠.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이제 정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 네. 그 금액만 보더라도 따뜻해집니다. 사실 너무 큰 금액이어가지고. 네. 이게 돈을 어디 허투루 불태워서 따뜻해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진짜로 우리 네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복지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허투루 네. 돈을 불태우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을 살펴봤고요. 네 번째는 또 어떤 분야인가요? 네 번째는 이거 누가 장명하는 거지?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친환경 도시. 네. 여기에 2,294억 원 편성됐습니다. 네네. 이것도 꽤 규모가 좀 큰 규모네요. 예산이. 그렇죠. 이름은 상당히 거창한데 사실 뭐 이제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이 여기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전기 자동차 보급하는데 175억 원, 또 수소 전기차 보급에 35억 원, 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58억 원 이렇게 좀 자동차들 지원하는 거죠. 친환경차로 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름이 상당히 멋있네요. 친환경 첨단 그린 스마트 센터 건립에 34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아니 첨단과 스마트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리고 친환경이랑 그린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친환경 첨단 그린 스마트 센터는 참 이게 여기도 장명하신 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는 뭐냐 이제 간현 관광지에 짓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자연 생태계 또 생명 첨단 기술을 테마로 한 콘텐츠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뭐 케이블카 승강장도 있고요, 생태 전시관도 있고, 뭐 로컬 푸드, 뭐 오칠 매장, 뭐 이런 직매장 같은 것도 함께 조성이 되는 뭔가 이렇게 좀 관람해 볼 수 있는 센터인가 봐요. 하여간 환경 관련해서 여기에 그러면 이게 다 이 모든 그 시설을 통칭하는 명칭인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원래 그 민물고기 테마 전시관 요런 아마 게 뭐 이제 그것도 연계돼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와서 원주의 그 내륙 지역에서 뭐 몇 개 없는 그
아마 민물고기 생태 전시관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몇 년 전에 또 있었는데 제가 또 그 관련된 분야에서 또 잠깐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실무자 아니셨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되게 여기에 그런 테마파크 그 생태 전시관이 들어온다 이게 굉장히 크게 강조됐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아마 그 내용들이 다 통합된 사업인가 보네요. 아마. 네, 그렇죠. 아마 또 간현 관광지 개발 사업과 또 연계돼서 또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좀 큰 규모라고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체험 인프라 구축에 25억 원. 탄소 중립은 어떻게 체험을 하는 걸까요? 뭐 다 들어간 것 같아 이 예산은 아마 뭐 기후 변화 홍보관 예산 뭐 이런 거 다 들어간 건가 여기에?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뭐 관련한 뭐 새로 시설을 짓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와 관련한 그렇죠. 여러 교육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뭐 하여간 기대가 됩니다. 원주시 SDGs 시정을 좀 올해 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을 좀 이런 데 많이 써주시길 좀 기대해 보네요. 복지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좀 말 그대로 진짜 자연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친환경 도시로서 구축되는 다양한 사업이 펼쳐지길 좀 바라고요. 다섯 번째는 어떤 분야의 예산인가요? 다섯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네. 여기에는 1,108억 원을 투입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나왔지만 장애인 이동권 개선 문제. 이제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저상 버스를 더 도입하겠다. 이게 이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원주시에 총 29대의 저상 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운행하는 건 22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이제 14대를 이제 새로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네. 버스 이게 더 사도 되나요? 뭐 더 사서 이제 버스 회사랑 뭐 5대5인가 뭐 자부담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아니 버스 회사는 그 돈을 그걸 살 돈은 자부담을 오나 할 그게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준 공영제 안 되잖아요. 또 참고로 버스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용역 들어갔기 때문에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올해 7월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바탕으로 뭐 준 공영제로 아마 나아가는 그런 로드맵을 그릴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뭐 이 저상 버스 나중에 다 원주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14대를 도입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장애인 이동권이 상당히 개선될 것 같죠.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 녹음하는 오늘 6일인데 지금 어제 5일에 이제 지원 뉴스에서 이제 보도한 걸 보면은 원주시의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꼬집었는데 저상 버스를 콕 집어서 지적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원주시에 있는 이제 저상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리프트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분이 기사한테 물어본다. 이 리프트가 왜 안 되죠? 근데 지금 작동하는 버스 한 대도 없어요. 이래요 기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버스들이. 기사님. 이게 그럼 저상 버스가 뭐하러 있는 거야 이거. 아니 그걸 당당하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있는 저상 버스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 그러니까 이렇게 리프트도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경우는 뭐 둘째 치더라도 그곳까지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냐. 그러니까 그 버스 정류장까지 그렇죠.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고려해봤을 때 이런 물론 저상 버스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교통 그 이동권을 늘리는데 기여하게끔 하는 게 좀 중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네. 이게 제가 원주에서 버스를 정말 자주 타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휠체어를 타신 분이 버스를 탄 걸 본 적이 없어요. 원주에서. 네. 그 이게 저상 버스가 이거 뭐하러 있는 겁니까? 이게 휠체어 타신 분이 원주에 없는 게 아닐 텐데 맞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거는. 네. 어쨌든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좀 더 많은 예산 또 철저한 관리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의 또 뉴딜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올해도 펼쳐집니다. 봉산동, 중앙동, 우산동. 봉산동은 46억, 중앙동은 34억, 우산동은 10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근데 봉산동, 중앙동은 둘 다 그래도 도시재생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곳이잖아요. 대상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마다의 좀 차이도 조금 있네요. 이거는 어떤 이유일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뭐 그 아마 이 동이 낸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그 지원 규모가 달라서 이게 또 선정이 돼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규모나 액수에 대해서는 그 시가 얼마나 또 계획을 잘 세웠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시의 규모나 또 이런 걸로 감안하겠죠. 우리의 우산동은 많이 힘든데 10억 원밖에 지금 편성이 안 돼서 많이 힘들거든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우산동 상지대길 또 후문 일방통행 아닙니까? 그것도 양방통행으로 또 바꿔달라고 민원이 많아서 지금 검토해 본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네. 상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이라도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네요. 네네. 네. 근데 이게 항상 좀 애매한 그 딜레마인 게 물론 이렇게 사업 그러니까 국비로 매칭되는 부분에서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그러니까 시 예산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만약에 국비 확보가 그렇게 됐다면은 국비 확보는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시비를 뭐 그렇게까지 많이 병행해서 투여한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방금 말씀해주신 우산동 같이 조금 더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더 성장시켜야 되는 도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비가 그만큼까지 확보가 안 된 도시들, 예, 그 동네들, 그러니까 그런 곳을 오히려 예산을 좀 늘려서 그 경쟁력을 높이게끔 하는 게 조금 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뭐 인수위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번 시죠. 도시재생 사업도 재검토로 분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아니, 없애는 게 다행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게 계속 뭐 많이 확보되는 더 계속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그나마 그래도 그 안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서 약간 뭐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는 게 그러니까 양극화가 발생되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요 흐름으로 가다 보면은 그런 그렇죠.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SDGs 시정이 빨리 돼야 됩니다. 하여간 모든 방면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체육공원 조성. 뭐 공원은 어김없이 올해도 많이 조성이 됩니다. 여기에 55억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산동 바람길숲 도로 개설. 요거는 이제 옛 원주역 그 철로를 활용한 중앙선 철로 활용한 그 산책길 만들고 자전거 도로 만들고 뭐 이런 네네. 사업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도 이제 20억 올해도 계속 편성이 돼 있고요. 네, 여기 막 이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성동에 있던 뭐 그 다리도 이제 철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 예산이 반영된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공역 쪽에 이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데 22억. 이름이 진짜 이거 되나요? 근데 차단까지 이게 미세먼지 뭐 경감숲도 아니고 차단숲까지 된다. 그럼요. 바로 막아냅니다. 네. 아 이게 수사적 과장이 아니라 이게 진짜로 이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 차단이 됐으면 좋겠어. 여기가 아까 그 반곡 뭐였죠? 파빌리온 스퀘어 맞나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름 너무 어려워. 거기와 같이 좀 뭐 연계되는 그 곳일지 아니면 또 다른 곳일지 않을까 비슷하지 뭐 않을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공역을 살리기 위한 사업들은 굉장히 또 많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네. 이것도 이어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저기 원주의 오세훈 청계천. 시정의 오세훈 시정의 이명박이죠. 이명박 시정의 청계천 르네상스가 있었다면은 우리 원광수 시정은 단계천 르네상스 그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전 네. 시정부터. 네, 단계천 르네상스가 이제 8억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편성이 돼서 올해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네. 이게 그 우산동 쪽에서 이제 계속 흐르는 그 단계천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죠? 예, 뭐 네네. 복귀에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계속. 네. 네. 그 사업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될 것 같고요. 요런 것들이 이제 완공되면은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우산동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방문해 주시면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우리 청계천처럼 이렇게 좀 새롭게 좀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요. 지역을 네,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원주천에 또 댐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맞습니다. 네, 여러분 뭐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원주에 댐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뭐 소규모긴 합니다만 어쨌든 댐을 짓고 있고요. 여기 이제 65억 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올해 완공이 목표거든요. 2023년. 뭐 어쨌든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올해는 이제 원주댐이 완성돼서 저희가 직접 한번 방문해 볼 수도 있으니까 이걸 네. 원래는 뭐 관광지화 시킨다는 말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거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것 같기도 아, 하고요. 그래요? 일단 댐 건설에 일단 초점을 일단 두고 있다. 일단 아, 완성되면 아 여기가 원래 뭐 그 명상 힐링의 숲 뭐 그런 것과 그다음에 루지 체험장을 여기에 짓겠다가 원래 아, 계획이었어요. 네.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아직까지도 그렇게 확실하게 이게 윤곽이 나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나 뭐 어쨌든 완공되면은 한번 가보죠 뭐. 원주 댐이 생겼다는데. 네. 어쨌든 원주 댐 건설까지 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구축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분야에서 있어서는 마지막 그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네. 정주 여건 개선 살고 싶은 농촌 조성입니다. 955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대부분은 사실 그 농촌 뭐 지원 사업 일환이 많습니다. 뭐 기본형 공익 직불금에 129억 원, 농촌 마을 종합 개발 등 농촌 공간 정비에 27억 원, 지역 단위 농촌 체험 관광 지원에 1억 2천만 원, 그리고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에 7천만 원, 청년 영농 정착 지원에 7억 원, 농어업인 수당에 64억 원. 이렇게 그냥 쭉 농업 관련 지원 사업들이 편성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원강수 시장의 공약 중 하나가 이제 농업 예산을 전체 예산의 10%까지 늘리겠다. 지금 한 5, 6% 정도인데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뭐 당장 10%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대략 한 1,600억 이상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보면은 1.85%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농업 예산만 1.85%가 증액됐다는 겁니다. 전체 예산에서 비중이 그만큼 늘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될까요? 임기 말까지? 중장기적 과제입니다. 이거 참.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 여건도 있고, 근데 이 예산 자체가 아까 서두에 오시게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진 부분이 있어서 1.85% 증액된 것도 의미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걸 10%까지 늘리기에는 다른 데서 막 예산을 아마 줄이거나 아니면 그만큼을 그냥 늘려야 될 텐데, 농촌 예산으로만 전체 예산을 그게 과연 쉽겠는가? 쉽지 그렇죠. 않지 않을까. 네. 그 뭐 1년에 한 20%씩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 전체 10%를 하려면은 네. 어쨌든 우리 농업인 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수건인데 이 농업 예산의 확대가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농업에 대한 지원. 네네. 그래서 그렇게 뭐 저희 큰 항목으로는 이 6가지 분야로 올해 원주시 예산이 좀 짜여졌고요. 근데 요거 말고도 또 주목할 지점들이 한 2가지 정도 오준 씨가 꼽아 주셔가지고 네, 요거는 좀 뭐 소소하다면 소소하고 또 중요하다면 중요한 건데 그냥 제가 관심이 가서 꼽아본 거 한 2가지 정도 소개해드리면요. 네네. 먼저 글쎄요, 뭐 진짜 이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충주시청 나와 홍보 열 올리는 시장님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 또 이제 지자체 유튜브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또 충주시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자랑하는 독보적인 또 이제 유튜버인데 이거에 자극을 받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원주시 이 원강수 시정 들어서도 이 홍보 예산을 굉장히 증액하면서 이런 어떤 뉴미디어 이런 어떤 SNS를 통한 좀 홍보 강화에 좀 나선다. 시정 홍보실이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요. 시정 홍보실 예산이 전년 대비 37.03% 오른 36억 6천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그 분야를 보면은 뭐 언론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가 있고요. 또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 운영 이게 있는데 유튜브 예산만 1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올해.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를 정말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좀 해보겠다는 어떤 야심이 지금 담긴 것이 아닌가. 1억짜리 1년에 1억짜리 계정 야. 네. 근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원주시 사실 유튜브라든지 SNS도 이게 실효성이 있네,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원주시 유튜브 구독하셨습니까? 하신 분 계십니까? 듣는 분 중에. 저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구독자가 10,000명도 안 돼요. 지금 보면은 진짜 검색해 보니까 한 8,000명, 9,000명대예요. 지금 8,000명대 후반 정도인데. 저는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많다. 그래도 36만 원주 시민 중에 몇 퍼센트죠? 8,000명이면? 아니 그래도 그러면은 네. 1%, 2% 한 2% 넘지 않나요? 2% 한 3%? 숫자로 구체화하니까 이게
턱없이 이게 이거 쉽지 않네요. 예. 어쨌든 평균 조회수를 보면 지금 올라온 영상들 보면 거의 100회 넘기기도 힘든 게 많아요. 예. 그래도 뭐 1000회 넘기는 것도 있고 들쭉날쭉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은 없어요. 이게 많이 나온 것도 많이 나왔다가 안 나온 건 막 100회도 안 나오고. 참 여담입니다만은 이 원주시 사실 이 영상 유튜브 영상 중에서 제일 인기 많은 게 그 원주시 스트레칭 체조 그거 올린 건데 136만 명이 봤어 이거. 야. 이거 만든 사람 저 한번 찾아보고 싶거든요. 아니 이게 댓글에 이런 스트레칭을 본 적이 없다. 거의 뭐 무슨 이 심으뜸 씨 유튜브 채널 같이 아주 다들 뭐 찬양하고 있어요. 이 스트레칭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새천년 건강체조에 버금가는 거의 그 정도예요. 다들 이거 보고 운동 루틴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원주 시민들 아마 다 따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희 그냥 약간 가벼운 콘텐츠로 이거 한번 따라해보는 걸 해보는 것도 괜찮겠는데. 그럴까요? 챌린지도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고. 괜찮겠는데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런 히트작들을 앞으로 계속 좀 빈번하게 내놓겠다. 이런 야심차게 1억 원을 편성했다 시장 홍보실에.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콘텐츠의 방향이면 오히려 경쟁력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약간 오히려 그 시정 홍보에 더 중점을 둔다면은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지. 네. 그래서 썸네일에 우리 시장님 얼굴이 너무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것은 조금 좋지 않게 흘러갈 수도 있다. 그리고 자칫하면은. 약간 예산이 1억이 책정이 됐는데 유튜브에 혹시 이게 자체 뭐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외주를 줘서 뭐 외부 그런 뭐 프로덕션이나 이런 데서 제작을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충주시가 뛸 수 있었던 거는 김선태 주무관이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고 용인해 준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공무원 조직에 그러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걸 용인해 주고 그걸 감내하기가. 네. 근데 그렇게 또 가능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근데 사실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다양한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까지 잘 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왜냐면 그대로 가게 되거든요. 저거 충주시청처럼 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엔 그 충주시청 제2, 제3 근데 그거 원작은 뛰어넘지 못하는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뭐 어떤 계획으로 이만큼의 예산이 책정된지는 모르겠으나 잘 될지 조금 걱정되면서도 뭐 잘 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 저희가 얘기했던 킬러 콘텐츠가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뭐 또 우리 원주시의 또 자랑스러운 또 이런 캐릭터들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말이죠. 네, 우리 뭐 귀염둥이 꽁들이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이번에 뭐 예결위 회의 보니까 그 어떤 시의원분이 꽁들이의 이제 여자친구인 꽁순이를 만들어주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내시던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너무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뭔가 그 자체가 뭐 요즘에는 약간 그런 젠더리스 캐릭터들도 많잖아요. 굳이 성별을 가르지 않는 뭐 펭수도 그렇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근데 굳이 거기에 꽁들이는 당연히 남자 캐릭터다라는 게 디폴트로 해서 여자 캐릭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 댄싱 카니발의 태비야말로 정말 선진적인 캐릭터다. 태비도 좀 등장을 시켜가지고 말이야. 태비랑 꽁들이가 막 서로 에피소드를 좀 만들어보고. 태비가 뭐 춤을 가르쳐준다든지 꽁들이한테. 맞아요. 그런 좀 재미난 콘텐츠를 좀 만들어봐도 좋지 않을까. 서로의 인지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여간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 어쨌든 이 조직 문화가 유연하고 그러면 어련히 좋은 콘텐츠가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요. 조직 예산만 들고 조직은 변화가 없으면 여전히 경직되고 그러면은 뭐 비싼 꼴 나는 거죠. 다음에 바로 삭감되는 거죠. 맞아요. 네. 올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렇게 아이디어가 넘치는데 저희한테 한번 맡겨주시면. 저희요? 저희는 뭐 맡겨만 주시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홍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항상 문화의 예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홍보에 대한 중요성은 어디에서나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원주시 행정 역시 홍보에 이만큼 진심이다. 그래서 그 진심이
통하기를. 네, 그래서 네. 사실 그 원주시가 그 시정 홍보에 굉장히 근데 공을 들이고 있어요. 원가구 시장 자체가 취임 때부터. 예를 들어 시정 홍보실장도 원주시 역사상 최초로 지금 개방형 직위로 채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뽑았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정말 이제 영입해가지고 지금 이제 홍보를 제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도 지금 크게 증액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말씀처럼 좀 이게 이렇게 했으니까 성과로 보여줘야겠죠. 이게 네네. 시정 홍보 예산이 양날의 검이잖아요. 이게 잘하면 칭찬받지만 못하면 비판받는 거. 결국 자기 치적 홍보하려고 이거 예산 늘리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흐르기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시정 홍보 예산이기 때문에 좀 잘 써서 정말 원주시가 좀 빛날 수 있는 정말 잘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좀 효과적인 예산을 좀 쓰이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네, 마지막은 제가 꼽은 거는 이제 우리 또 청년정책위원이시기도 한 이제 국인 씨도 함께 또 살펴보면 좋을 만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청년정책 내실은 과연 어떨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올해 원주시는 사실 그동안 청년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뭐 거의 없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러나 좀 다르다. 청년 지원센터도 출범하고요. 청년 정책 네트워크 저희가 어제 또 전해드렸던 그렇죠. 이 청년 정책 네트워크도 이제 운영하는 만큼 청년 정책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 예산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화끈하지 못합니다. 지금 청년 정책 예산이. 네, 그래서 과연 내실이 어떨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네네. 일단 첫 번째로 청년 지원센터 올해부터 운영되죠. 2억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주로 취창업 활동 지원에 쏠려 있어요. 아하. 뭐 창업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면접 정장 지원, 면접 활동비 지원, 취업 대비 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 지원, 스터디 카페 이용 지원,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 취업 컨설팅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일자리 중심 정책이 되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약간 특이한 거는 뭐 다른 거는 뭐 면접 정장 지원이야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청년 정책 중에 하나인데 스터디 카페 이용 지원이 있네요. 이게 아직 시설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스터디 카페를 갈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요새는 뭐 이런 사업들도 많이 펼칩니다. 왜냐면은 스터디 카페가 뭐 저희 세대 때는 그렇게까지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요즘 친구들은 스터디 카페를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이 간답니다. 하여간 거의 뭐 유행이랍니다. 유행. 몰라요. 저도 사실 지금 세대가 아니라서 아무튼 전에 듣기로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까지 취청 활동 지원이고 이어서 이제 참여 활동 지원 이거 이제 청년 네트워크 구축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 정책 네트워크죠. 그리고 청년 정부 운영까지도 하겠다. 이 포함해서 대략 3천만 원이에요. 다른 예산이. 지자체는 청년 의회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대담하네. 청년 정부를 운영하겠다. 네. 뭐 청년 정부는 사실 지금 저 서울시도 청년 정부를 운영했었고 춘천도 청년 정부 아닌가요? 청년청에서 이제 청춘 의회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의회예요? 네. 또 의원 내각제야? 아무튼 여기는 대통령제인가? 청년 정부? 아무튼 네. 그렇게 된다. 뭐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때 여담입니다. 우리 춘천의 청년청과 청년 정부는 지금 사라질 위기. 그러니까요. 예산을 사실상 사라졌죠. 지금 예산이 다 삭감돼서. 전에 삭감돼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원주시는 크로스 됐습니다. 이제 원주시는 이제 생긴다. 모레 쓴다 또 3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또 올해 처음 생긴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청년 정부라는 거는 그 청춘의회도 그렇지만 거기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 근데 그런 권한까지 부여할 수 있겠느냐, 요 활동이. 그렇죠. 그럼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 청년 정부라는 말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뭐 청년들 감투만 씌워주는 그런 뭐 조직이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처럼 서울시도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바뀌고 어쨌든 뭐 청년 참여 예산제라든지 자율적으로 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이 좀 지워져야 진짜 이게 뭐 청년 정부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뭐 구색 맞추기 뭐 전락할 위험도 있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올해 예산은 어쨌든 3천
3천만 원 편성이 돼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적당한 건지 아닌지 일단은 근데 시작이고요. 그 청년 네트워크 자체가 저희 어제 소개드렸지만 월에 한 번이었죠. 네. 거의 월 한 번 하겠다는 네. 거죠. 그 수당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네. 그것을 수당을 안 줄 수도 있겠던데요. 수당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지 확인이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마 수당을 안 주는 거일 수도. 어우.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살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요건 이제 청년들을 위한 뭐 법률, 노무 상담, 그리고 뭐 우울증 치료비, 동아리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민간 위탁 교육으로는 재테크 교육 이런 것도 청년들. 제가 이 교육 강의 같은 거 들을 때 가장 사람들이 졸지 않는 교육 역시 재테크 교육밖에 없다. 아, 그럼요. 항상 느낍니다. 절대 자는 사람이 네네. 한 명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청년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9월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이때 청년 주간을 이제 운영하겠다. 아마 작년에도 이제 잠깐 운영을 했었잖아요. 이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해서 청년 지원 센터와 함께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게 온라인 청년 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청년 정책 뭐 한 번에 볼 수 있는 청년 사업이란지 그런 걸 이제 원주시 전용으로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사업의 골자. 이 다 포함해서 2억 원입니다.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요. 네. 가능?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2억 원. 네. 가능하겠냐.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사업을 지금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근데 이게 인력이 되냐가 사실 문제거든요. 정말 많은 사업을 올해 다 같이 하겠다는 건데 새로 늘어난 거잖아요. 이 사업들이. 맞습니다. 근데 인력은 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예결위 때도 의원들이 질의를 했어요. 이 인력으로 되겠냐. 그래서 2명 정도 더 충원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게 인력 충원이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무원 맞아요. 정원 동결 네네. 방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미 있는 인원들이 갈려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상 네네. 걱정이 됩니다. 이게 내실 있게 추진이 될 수 있을지. 네. 그래서 좀 올해 그래도 너무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다 젊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도 MZ 세대라 열심히 청년들과 눈높이 맞추면서 할 수 있습니다. 뭐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뭐 좀 제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청년지원센터가 원래 이제 작년에 민간 위탁으로 이제 출범을 하려 그랬다가 이제 그냥 시 이제 직접 운영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올해 출범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만큼 그런 선택을 한 것만큼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럴지 조금 걱정이다. 네. 그렇죠. 참고로 이게 지원센터가 설립됐다고 해서 뭐 어디 센터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올해는 원주시청 인구 정책과에 하는 겁니다. 네네. 네, 거기 그냥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프라인 공간은 없는 셈인 거죠. 네, 그냥 이렇게 오프라인 없이 물리적 공간 없이 위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남원주 역세권의 그 허브 센터 설립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완성되면 이제 거기로 입주해서 청년센터가 이제 물리적 공간까지 이제 갖추게 된다. 일단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정책 또 뭐가 있냐? 청년 정책 일반으로 넘어가면 이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이거는 이제 사실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도비를 매치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들어가면 해주나요? 원주시로 전입하면은? 글쎄요, 이 사업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이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일전에 그 원주통신에서 전해드렸던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주에 주소를 두고 이제 다른 데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 회사는 다른 데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아마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거를 다 포함해서 7억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 정책 개발 및 추진에 1,1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년 정책위원회 참석 수당이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올해 2번 여는 걸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네네. 열긴 여나요? 네, 이게 아마 이 2회로 책정돼 있는 게 센터 이제 출범 즈음에 한번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 주간 즈음에 한번 하지 않을까. 이거 참 근데 자주 안 열리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예산은 책정을 해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회의 참석 그 수당은. 작년 예산 그대로 가져왔네. 네. 근데 그대로 2월 시켰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열렸으니까 위원회가. 네.
제제 2월이 될 수도 있다. 제 네. 2월 내년으로. 그런 게 걱정이다. 네. 네, 뭐 어쨌든 올해는 좀 제대로 좀 열렸으면 좋겠고요. 뭐 참석 수당과 함께 청년 정책 홍보비도 함께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전체적으로 청년 정책이 지금 짜여져 있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본격적으로 센터도 출범하면서 운영되는 만큼 뭐 부디 다채로운 좀 늦게 시작하는 만큼 더 다채로운 청년 사업들이 정책들이 원주에서 펼쳐지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원주시가 올 한 해 어디에 돈을 쓸지 좀 살펴보면서 이제 주요한 부분들에서 사업들은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전체의 이 원주시 예산을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네, 네. 이렇게 살펴보니까 확실히 뭐 원광수 시장도 처음에 부임하면서 얘기하긴 했지만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네네. 네, 아무래도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그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예산이 562억으로 전체 예산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세부 사업들 살펴보면서도 그랬었지만 이게 예산이라는 게 한번 책정되고 그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뭐 그걸 막 드라마틱하게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문화 분야의 예산들이 그런 흐름에 계속 조금 자주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 이건 뭐 비단 이번 시정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부 변수 요인이 생겼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야가 좀 문화 분야, 특히 예술 분야 이런 쪽의 예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요 예산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만만한 게 문화입니다, 문화. 네, 뭐 너무 심했네요.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그렇고 뭐 그때 사실 의지만 있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뭐 22조로 4대강도 하고 시장 되자마자 긴급재난지원금도 뿌리고 뭐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초등학생들도 이제 매월 10만 원씩 주는 사업도 할 수 있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뭐 어쨌든 시정 방향이 결국 중요한 것 같아요. 원광수 시정은 이 선거 전부터 이미 예상됐던 거고 기업 중심, 경제 중심 행보를 하겠다는 거. 어쨌든 그대로 지금 예산도 짜고 있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게 예산만 놓고 보면은 원광수 시장이 원하는 만큼 이게 드라마틱하게 반영이 됐는지 뭐 그런 건 잘 뭐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어쨌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또 한 것 같잖아요. 뭐 네네. 투자 유치가 네. 예산이 크게 든다든지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저희도 이런 예산의 흐름 같은 거를 그래도 한번 또 지켜본 좀 재미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이게 한 씨의 살림살 얘기하는 게 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좀 관전 포인트가 있었다. 이번에 살펴보면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올해 이제 이건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추경이나 1차 추경, 2차 추경, 그다음에 또 내년 예산을 또 이거 살펴보면서 작년이랑은 또 어떤 부분에서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면서 그럼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정은재입니다. 모두 모두 안녕. 안녕. 예. 원주 아는 척.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